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영상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70%에 육박한다 그래요.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시간 내서 접종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어서 짧게는 2, 3일 정도, 길게는 2, 3주 정도 고생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 받은 날도 쉬지 못하고 또 이상 반응 이런 거 있어도 참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꼭 백신 접종 도달률 많이 더 올라가서 꼭 확진자 수가 좀 감소되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접종하고 나서 좀 부작용으로 꽤 그 진료보러 오신 분도 있으신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한 거에 비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작용이 0.42%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방 백신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그다음 얀센, 모더나 다 합했을 때요. 근데 너무 0.42% 너무 적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상 시험 결과를 봤을 때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질환이라든가 하여튼 좀 건강한 사람들 예방접종 혹시 맞았을 때 이상 반응이 생길 확률이 좀 낮으신 분들로 대상을 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도 부작용이 이것보다는 훨씬 높았었거든요. 하다못해 접종 부위 압동 같은 아주 경미한 부작용까지 치면은 이거는 거의 80% 이상에서 나타났고요. 열 같은 경우는 14% 이상인 경우도 있고 30% 이상에서 열이 있었던 백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이상 반응과 중대한 이상 반응을 다 합쳤을 때도 0.42%밖에 안 된다고 나와서 너무 괴리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게 이상 반응 신고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 반응을 신고한 거랑 예방 접종 전체 맞은 거랑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사한 사람 중에서 이상 반응이 얼마나 있었냐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중에서 신고한 사람들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0.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좀 더 못 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실제 나 겪었을 때 부작용이 이렇게 높은데 국가에서는 0.42%로밖에 어떻게 파악을 못했을까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저한테 문제받고 접종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접종 받고 나서 이제 저한테 다른 것 때문에 진료 보러 왔는데 1차나 2차 맞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떤 걸 여쭤봤냐면은 이상 반응이 있었냐, 그 다음에 이상 반응이 있어서 약을 먹었냐, 그 다음에 이상 반응이 있어서 병원에 들렸냐, 그리고 중증 이상 반응인지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화이자는 아직 접종을 받으신 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한 9명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3명의 증상이 있었고요. 그 중에 2명은 약도 안 먹고 좋아졌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병원에 들려서 진료도 보고 약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이제 임의로 뽑아서 한 148명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이 중에서 73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했고요. 77명이 접종 후에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52%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상 반응이 있어서 약을 먹었다. 이런 경우는 148명 중에 53명, 36%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 때문에 병원을 들린 경우는 9명, 6%였고요. 중증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든가 혈전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혈전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혈전증인지도 모르니까 한번 검사해 보세요 하신 분들이 오셨었던 거고 혈전 관련돼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제 플라텔렛이라고 혈소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정상이어서 혈전증 가능성은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혈전증 관련된 증상은 없었고 다 호전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라든가
혈전이라든가 이런 중증 반응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사한 게 이제 뭐 질병관리청에서 신고받고 한 것보다는 수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비율로 따졌을 때는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정확한 퍼센트를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에서는 얼만큼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신고를 안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다 조사하지 않고 뭐 출구 조사라든가 일부만 조사해도 누가 당첨될 확률이 높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제 몇 명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 출구 조사나 이런 여론 조사하는 것 같이 일부만 조사해도 몇 퍼센트 정도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지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연락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좀 국민한테 대화하는 느낌으로 직접 좀 여론조사를 좀 더 하듯이 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 몸편 만편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